딱히 테슬라 주식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어떤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을 예를 들면은 그럼 이제 각 센서에 따라서 어떤 시퀀스들이 나오겠죠. N차원의 정규분포가 나오겠죠. 결국은 저 노이즈를 적당하게 걸으면서 필요한 학습만 일단 다 연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네가 엔비디아를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느낌. 안녕하세요. 정현 인사이트입니다. 사실 테슬라는 주식뿐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그 이면에는 자동차 회사라기엔 정말 놀랍고 매력적인 여러 기술을 가진 회사기도 하고, 테슬라 CEO인 머스크가 하는 것들을 보면 그냥 재미가 있거나 감동이 있거나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테슬라와 관련되어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기술과 전문적일 수 있는 내용에 관해서도, 그리고 그것에서 기대되는 비즈니스에 관해서도 이 영상 하나에 한번 담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회사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르겠는데요. 회사의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언가를 위해 쓴 노력만큼 원하는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투자한 것 대비 최상의 성과를 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을 없애려고 하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지구에서 인간만큼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비효율적인 존재가 없거든요. 인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효율성을 낮추는 기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공룡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AI죠. 그런 속에서 머스크와 테슬라가 가지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AI 시스템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최근에 모건 스탠리의 권위 있는 애널리스트 애덤 조나스가 테슬라가 가진 슈퍼컴퓨터인 도조 컴퓨터 시스템이 향후 회사의 가치에 엄청난 수준의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리포트를 올려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단발적인 이벤트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도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에 꼭 필요한 투자 가치가 높은 회사를 찾거나, 혹은 앞으로 내가 미래를 위해 지식이나 능력을 갖추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괜찮은지 좋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편으론 지금 시장에서 투자를 해나가시고 계신 분들에겐 지금 기업들의 주가가 요동치는 것이 정말 의미 없는 노이즈일 뿐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인공지능과 관련지어서 테슬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AI, 다른 말로 인공지능의 핵심적이고도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 시스템이 사람보다 나은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인공지능이 아닌 기존 프로그래밍 시스템은 특정 상황에서 특정 상황으로 출력하는 명령, 다른 말로 함수라는 것을 설계자가 미리 설정을 했어야 됐거든요. 예를 들어 차로 도로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앞에 물체가 나타난다면 상황을 위해 모든 것을 미리 설정해야 됐는데, 인공지능은 이런 특정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우리가 함수를 설정했어야 됐는데 함수를 생성해 달라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위와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선 단순한 설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을 시켜야 돼요. 이런 걸 다른 말로 딥러닝이라고도 하죠. 테슬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도 시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동의하에 얻은 실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은 실제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노이즈라는 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노이즈라는 건 이상적인 상황만을 학습 데이터로 제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정상적인 도로에서만 주행하거나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운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없는 온갖 데이터를 다 수집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 처리는 챗 GPT나 바둑 등과 같은 인공지능과 가장 큰 차이기도 합니다. GPT나 바둑은 규칙이나 시간의 기준이 있는 이산적인 상황이지만, 자율주행같이 정해진 규칙도 없고 내 외부 변수를 고려하면서 실시간으로 다음 과정까지 계속 계산해야 되는 연속적인 상황은 결국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 수준의 계산 능력이 필요하고, 학습 방법이 더 발전하면 할수록 계산 능력 또한 그만큼 더 높은 수준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도대체 이 AI 산업의 현재 국면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가능성은 어디까지 내다볼 수 있는 건지, 제가 함께 사업하고 있는 이 분야에 미친 사람을 일반적인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고려해서 인터뷰식으로 재밌게 대화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말해봐봐. AI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나 연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는 사실 거의 이제는 가장 메이저한 연구 분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학계든 인더스트리든 이거는 가장 메이저하고 학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쏟아붓는 파트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그 여러 가지 연구 분야들 있잖아요. 생물학이나
이런 인간이 발견하기 어려운 미시세계들에서의 연구들을 진행하는데 AI의 예측이 너무 필수적이고 그 수행 속도만 해도 기본적으로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수행 속도들이 상용화에서의 AI나 연구용으로서의 AI나 둘 다 너무너무 많이 중요하고 그만큼 많이 투자되고 있어요. 현대의 연구 규모 중에서 제일 큰 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AI는. 네가 생각했을 땐 과거의 어떤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물론 그 시절 뭐 어떤 천억의 규모의 프로젝트랑 지금 천억의 프로젝트는 뭐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네. 그런 좀 역사를 안다고 쳤을 때 어느 네. 정도로 지금 그게 되는 것 같아? 과연 새로운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그쵸. 새로운 혁명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연구자들은 이 챗GPT의 등장 이전과 이후를 산업혁명과 같은 급으로 치고 있어요. 이제 그게 일반인들에게 체감이 되게 좀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이지 어떻게 보면 인류가 불을 발견한 만큼이나 중요한 근데 그 불이 우리를 망칠 수도 있는 거죠. 좋아. 그럼 여기서 이제 사견으로 내가 네. 투자를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러면 네. 너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꽤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신뢰를 하는 편이야? 이 산업에 대해서? 네. 일의 네. 그거에 대해서도? 네. 제가 투자를 한다면 무조건 AI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네. 이제 테슬라라는 걸 떠나서 어떤 우리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뭔가 하고 이제 했었을 때 사람들이 되게 가성비 있게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단계가 오려면 어느 정도 걸릴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예를 들면 GPT 유료 버전이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 우리가 누리기에는. 네. 우리 일상의 필수 불가결하게 정말 다 AI가 차지하고 있다까지 가려면 15년? 음, 첫 등장 이후에 상용화는 그냥 시간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기차랑은 다르게 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급의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전기 배터리도 효율을 높여야 되고. 음,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음, 알고리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 한 번 상용화만 되면 음, 그 뒤에는 시간 문제다.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 지금 이 AI라는 산업의 현재 국면이 어디인 상황이고 이 산업에 필요한 수요와 그에 대한 향후 생산성이 얼마나 될 것인지 재단해 봐야 한다면 기존에 존재했던 가치평가 방법 정도로는 그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가져다 줄 생산성 이면에 필요한 수요를 생각해 보는데도 이런 기술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필요하기도 하죠. 한편으론 AI는 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를 제대로 활용했을 때 시간이나 노력에 있어 아웃소싱으로 절약할 수 있는 자원은 이미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단지 투자 대상쯤으로만 생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익히지 못하면 훗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효율성은 저렴한 노동력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기도 하고 자연과학도 좋아하고 그렇게 머스크 같은 사람을 사람으로서도 좋아하지만 분명 머스크는 보편적인 사람의 꿈을 한참 넘어선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선 자칫 그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가지거나 너무 큰 의심을 가지는 듯해요.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이나 시간 요소 혹은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하지 못한다는 게 아쉬울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머스크처럼 엔지니어나 자연과학 같은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즈니스까지 해야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거나 듣는 만큼 이상적인 것과 현실의 문제들 사이에서 그렇게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진 않을 거예요. 현명한 이들과 함께하며 바로 앞의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겠죠. 제가 왜 최근에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 ARM의 반도체 공정이나 애플의 아이폰 이야기를 하고 테슬라의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고 이럴까요? 인플레이션과 인공지능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다음을 위해 던져야 할 질문은 금리가 올라서 침체가 오겠네 말겠네 혹은 지수가 얼마가 되겠네 안 되겠네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해지하며 함께할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AI라는 새로운 산업시대의 초입에서 내가 이를 이용하여 아웃소싱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 대비 가장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것에 가깝지 않을까요? 시장에서 온갖 사람들이 온갖 얘기를 하면서 담론이 오가고 있는 와중에도 머스크와 테슬라는 엔비디아에게 아웃소싱하던 머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었고 그렇게 시작한 도조 컴퓨터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빠른 컴퓨터 중 하나가 되었어요. 앞으로 테슬라는 엔비디아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주행 연산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독립적으로 갖추길 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도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테슬라가 이런 기술 개발과 응용 범위를 자율주행에서만 끝낼 생각이 없다는 걸 시사하죠. 테슬라는 현실의 연속적 상황 그 자체에 대응할 수 있는 무한히 많은 분야로 그들의 비즈니스를 확장하려고 지금도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의 본질 중에 하나는
어떤 비즈니스에 대해서 자본을 일정한 비율로서 함께 공유하는 거죠.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의 이면에는 팀 쿡이나 머스크, 젠슨왕과 같은 사람들과 한 비즈니스에 같은 자본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주식의 본질적인 속성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투자한다면 누구에게 그것을 쥐어주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살면서 저희 능력을 개발하는 데 힘쓰는 만큼 저보다 이렇게 능력이 훨씬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한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를 발견했고 이것이 계속 성장한다면 저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과 밀당을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한편으론 뛰어난 사람과 합리적인 비즈니스를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는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장을 하나하나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깊이 살펴보면 우리는 시장에서 가장 현명한 답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는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분명 좋은 방향을 재단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조차 몰려버린 순간과 그렇지 못한 곳 사이 어딘가에서 좋은 비즈니스를 선택할 수 있겠죠. 인공지능은 머지않아 세상을 완전히 효율적으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르는 가장 강력한 가능성을 가진 기술이에요. 그런 순간이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해하고 함께하며 수월하게 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건 분명하지 않을까요? 네 말 들어보면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이런 산업 다음에는 양자의 세계가 열릴 수도 있겠네. 무조건이죠. 저는 그게 그치. 무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그치. 나중에 우리 자식들한테는 양자 쪽으로 알아보라고 해야 되는 거네. 그쵸. 요즘 뜬다. 그쵸. 근데 요즘 학계는 양자가 엄청 핫해요. 아카데미에서 양자도 핫하면은 핫하다. 네, 거의 20년 뒤에는 음. 이제 인더스트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